어려울 수 있다. 향후 한 5개월 동안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전문가입니다. 좀 바꿀까요? 네, 어떤 걸 할까? 다른 사람을 좀 바꿔볼까요? 네, 좀 바꿔주세요. 아, 네,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옷을 다른 거 입어야 믿고 가는 전문가님, 또 길건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누구나 주식 투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아는 그 기업들. 반도체 대장주, 네,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전문가님과 방송하면서 전문가님이 2022년 3분기 이후에 디램 가격이 반등할 것 같고 또 그게 6개월 선행해서 아마 주가에 반영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1분기 때부터 조금 덜 할 그래서 거다. 12월 때부터 다음화 보는 게 좋겠다 했는데 네. 놀랍게도 또 이게 지금 주가가 네.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소 뒷걸음질하다가 하나 밟았네. 네. 그래서 2022년 지금 일단 두 가지 알아볼 건데 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좋은데 네. 저는 둘 중에 꼭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네. SK 하이닉스 할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절었던, 이제 저희가 절었다라고 하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다, 네.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네. 그놈의 보고서 때문이었어. 그 원래 슈퍼사이클 이거 아니었나요? 아니 슈퍼사이클은 이제 오는데 이제 네. 호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슈퍼사이클은 왔지만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빨리 와서 피크아웃 우려. 피크아웃. 이미 꼭대기를 찍었다.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다. 네. 그다음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네. 가격도 좀 그렇다. 이게 대부분이었거든. 근데 그 보고서가 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내용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겨울이 지구 온난화를 만났다. 그런 이벤트가 있나요? 네. 진짜요? 네. 사실은 이게 모건 스탠리가 반드시 겨울이 온다라고 네. 작년 10월 달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야 진짜? 주가 그럼 이게 맥스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많이 빠졌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했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디램 현물 가격. 현물이랑 선물 가격이 있습니다. 네. 선물은 선행하는 거, 현물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 그쵸, 네.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네. 이미 바닥을 다졌다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겨울은 끝나간다.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좀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그거보다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저희가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수치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용 PC가 선주기가 굉장히 많이 빨리 도래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교체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풀린과 동시에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서버향 교체 주기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기업향도 있고요. 기업향. 네, 여러 가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언제부터 이게 반등을 딱 치기 시작했냐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그게 언제? 최근 아니었나요? 네, 저번 주에 저번 주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정치를 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컨센서스보다 상회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원 실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도 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고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최근에요, 그죠? 네, 최근에 정말 많이 사서 3,000선을 저희가 계속 턱걸이 하듯이 못 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턱걸이를 하다 보면 턱걸이 몇 개예요? 지금 한 10개 정도 하나? 그러면 8개쯤 되면 너무 힘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3,000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딱 넘었던 이유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때문에 넘었던 거예요. 주가가 올라와주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걸 조금 뒤집었다. 3분기 예상했는데 2분기 때부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조금 지배적이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디램 현물가가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거는 메모리 가격이 안정화된다. 그렇게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바닥을 찍고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개인 서버향은 그럴지 몰라도 기업향.
최근 들어서 인텔이랑 AMD가 네. 데이터 센터는 이제 필수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여러 네. 가지 뭐 메타버스도 네, 뭐 해야 이제 되고. 웬만한 것들이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 데이터 센터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21년도, 20년도에 네. 정부 정책을 발표할 때 데이터 댐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많이 얘기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치가 네. 그래도 기존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그 서버향 그 공급을 늘리는 게 한 16% 정도 늘려요. 아, 공급을 늘리는 게 네. 그러면 갭이 몇 프로가 생겨요? 4%. 그렇죠. 네. 네, 공급은 16%인데 수요가 20%. 20%니까.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겠지. 안정화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반등이 된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호재입니다. 호재죠. 근데 누구한테 호재냐? 삼성이랑 SK의 호재입니다. 아무래도 그 D램을 하는. D램을 전 세계에서 네. 삼성전자랑 SK가 합쳤을 때 전 세계 점유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 한 70%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나요? 70%. 찍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 중에 SK는 전체 매출의 90%입니다. 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그래서 제가 SK가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외적으로는 SK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장비주들이 또 좋을 거예요. 장비주들. 왜냐면 사실 21년도 올해 네. 투자할 시설들을 자꾸 미뤘거든. 아, 뭐 이게 뭐 네. 짓는 거라. 지금 안 그래도 업황이 안 좋다는데 공급 늘어나면 더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될 건데 더 짓겠어요? 안 하겠죠. 네. 내년에 이제 2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2분기 지나고 나서부터 네. 될 거예요. 될 거죠. 왜냐면 3분기부터 DDR5 얘기 나오고 3분기부터 네네, DDR5. 회복이 많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공급이 확 늘어나냐? 23, 24야. 23, 24라면. 23년도, 24년도에 정말 많이 늘어난다고. 네. 그렇게 따지면 공장을 네. 언제부터 줘야 돼요? 내년부터 지키시켜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장비주들이 또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첫 번째 SK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달릴 거고, 그다음에 네, 반도체 직접적으로 장비주들 좋아질 거니까. 맞습니다. 네. 얘네들이 달릴 거고, 또 SK 하이닉스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인텔의 낸드 사업 인수 발표했었잖아요. 인수됐나요? 그때 뭐 안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이제 독과점 문제 때문에 네. 관련 그 국가들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자꾸 밀어놨었는데 네. 드디어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했나요? 승인을 해가지고 8개국 모두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 SK 하이닉스가 낸드 사업을 인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면 10조 3천억.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1차 대금, 1차, 2차로 이제 대금 결제를 나누는데 네. 1차 때가 8조 정도고 2차 때가 25년도 3월에 잔액인 2조 3천억 정도를 결제를 하면 돼요. 네. 조만간 8조 정도 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나가는 거죠. 네, 나가서 아마 사실은 부채가 늘어나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한 11조 정도로 부채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사장이라고 칠게요. 대표예요. 네. 부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근데 메모리 업황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결론은 공급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쵸. 네. 수익성도 조금 높여야 네.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아마 구도가 바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급이 조금 더 안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텔이 낸드가 기존에 9%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 9%밖에 안 되나요? 네, SK가 11%. 11%. 네, 근데 이제 둘을 합하면 한 20% 정도까지 20%, 네. 올라갈 거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SK의 호재가 사실은 더 많다. 더 많다. 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저는 SK 하이닉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어제 방송할 때도 네. 물어보더라고요. 둘 중에 뭐 하시겠어요? 네, 저는 SK 하이닉스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지금 그러면 가격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네. 둘 중에 꼭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지금 가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D램 가격이 안정화되면 직접적인 수혜는 SK가 좀 더 볼 것 같고 왜냐면 전체 매출 비중이 90%니까 그리고 낸드도 인수를 해서 그쪽도 이제 매출 수익성도 좋아질 거다. 날 거다라고 네. 해서 굳이 저는 둘 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게 SK가 좀 더 좋아 보인다. 네, 둘 중에 하나 꼽자면 그쵸. 아니면 서브로 장비주들 장비주들. 전자, SK 다 들어가니까. 이거 장비주들은 아마 나중에 또 한번 해야 될 좋을 거예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또 다음 영상으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어떻게 SK 삼성전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나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꼭 꼽으라면 저희가 둘 다를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뭐 4분기 실적 좋습니다. 좋나요? 네, 뭐 예정이긴 한데 네. 영업이익 15조 정도 추정해요. 15조. 15조. 예, 반도체가 한 9조 6천억. 디스플레이가 1조 5천억. 그다음에 이제 IM 사업부라고 해서 무선 사업, 모바일 한 3조 1천억. 그다음에 CE라고 해서 가전이 1조 좀 안 됩니다. 8천억. 네. 그다음에 하만 인수했잖아요. 그 자동차. 네, 자동차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사운드. 사운드인가요? 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네, 해서 이제 뭐 15조 2천억 정도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나쁘지 않고요. 네. 디램 가격은 아까 얘기했지만 2분기 지나면서 아예 조금 확대가 또 될 거예요. 업사이클이 예상이 되어 있어서 네. 주가는 항상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네. 삼성전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조금 기대되는 게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 쪽 계속 투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제 나노가 계속 떨어져요. 뭐 그러니까 10나노, 5나노, 좋아진다는 3나노. 거죠? 네, 그러니까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은 이제 소형화되고 뭔가를 하고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려면 공정이 미세화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5나노는 어렵고. 네, 뭐 3나노, 5나노 얘기하는 건 사실은 삼성전자랑 TSMC밖에 없습니다. 제일 잘하는 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나노 공정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다른 것보다도 디스플레이랑 네. 이런 것들도 또 매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삼성. 내년, 네. 그래서 22년도 영업이익이 거의 한 58조 정도. 연간으로 따지면 네, 그래서 올해 대비한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지금 제가 다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고민이 이거예요. 사실은 제 주변을 보더라도 9만 원대, 10만 원대 삼성전자 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야 좋다라는 건데 지금 물타기 해도 돼? 그럼 평단가 낮추어도 돼?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한 8만 5천 원 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향후 한 5개월 동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8만 원에서 8만 원 5천 원이 박스가 될 것 같아요. 좀 거기서 놀 것 같다. 네, 당분간은. 네, 그러면 굳이 물타기를 했을지언정 진짜 쓰릴 거라는 거지. 그쵸. 네. 또 물리는 수 또 물리는 거야. 뭐 평단가 줄여봤자 한 3,000원, 4,000원 줄였는데. 그쵸. 그걸 가지고 5개월을 또 버티고 그 다음에 또 수익을 보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치고 다만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인 접근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시되 아니면 이제 뭐 7만 원 중반대까지 사실 밀렸다. 그럼 그때는 사죠. 그때는 좀 담아야 된다. 네, 왜냐면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박스가 왔다 갔다라고 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7만 원대로 또 떨어질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저는 한 6천 원, 7만 6천 원 정도 되면 저는 들어갑니다. 그 정도 되면 들어가 볼만 하다. 네, 제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7만 원대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저는 딱 그 정도. 삼성전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럼요. 어쨌든 반도체 업황은 내년에 좀 더 좋아 보이고 그래도 이제 전문가님이 더 좋아 보이는 건 SK 하이닉스. 어쨌든 지금 두 개 종목이 다들 좀 잘 갑니다. 주가가 그래도 뭐 8만전자 지금 찍고 조금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또 저희가 장비주 얘기하셨기 때문에 장비주 한번 장비주로 한번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의 겨울은 끝났다. 겨울은 끝났다. 아까 그 제목 뭐라고요? 겨울이 지구 온난화를 만난다. 좀 장난 같지만 진짜 있는 리포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반도체 얘기 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